이번 시간에는 감각기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눈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눈은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여 사물의 모양이나 색깔, 거리 등을 느끼는 시각을 담당하고 있다. 눈은 정면에서 보면 흰자위와 검은자위가 있는데 검은자위 중 완전히 검은색인 부분이 빛이 들어가는 동공이고 동공 주변을 홍채라고 한다. 홍채는 사람마다 무늬와 색깔이 달라서 보안용으로 홍채 인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눈은 전체적으로 둥근 형태이며 눈의 가장 바깥쪽을 사고 있는 막을 공막이라고 하고 이 공막이 눈의 흰자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공막이 홍채와 동공까지 감싸게 되면 우리는 물체를 볼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홍채의 바깥쪽을 감싸고 있는 투명한 막을 각막이라고 한다. 그리고 공막 안쪽에는 멜라닌 색소를 갖고 있어서 눈 안쪽을 어둡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맥락막이 있고 맥락막 안쪽에는 망막이 있는데 망막에는 시각세포가 있어서 상이 맺히게 된다. 이 망막에는 시각세포가 많이 모여 있어서 상이 선명하게 맺히는 황반이 있고 시각신경이 모여 나가는 부분으로서 시각세포가 없어서 상이 맺혀도 보이지 않는 맹점이 있다. 그리고 우리 눈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수정체가 있다. 수정체는 볼록 렌즈와 같이 빛을 굴절시켜 망막에 상이 맺히도록 한다. 그리고 눈 안쪽으로 빛이 들어가는 부분을 동공이라 하고 그리고 우리 눈에는 홍채가 있는데 홍채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여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수정체 옆에는 선모체가 있어서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눈 속을 채우고 있는 투명한 물질을 유리체라 하고 유리체에 의해 우리 눈의 둥근 형태가 유지될 수 있다. 그림을 참고하여 한 번 더 적어본다면 가장 바깥쪽의 막으로서 눈의 흰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막이라고 했다. 그리고 홍채의 바깥을 감싸고 있는 투명한 막은 각막이라 하였으며 검은 색소를 갖고 있어서 눈 속을 어둡게 해서 상이 뚜렷하게 맺히게 해주는 부분을 맥락막이라고 했다. 그리고 시각세포가 분포하여 상이 맺히는 곳을 망막이라고 하며 망막에는 시각세포가 많이 모여있는 부분으로서 상이 선명하게 보이는 부분을 황반이라 하고 거기에 반해 시각신경이 모여 나가는 부분으로서 시각세포가 없어 상이 맺혀도 보이지 않는 곳을 맹점이라고 한다. 그리고 눈 안쪽으로 빛이 들어가는 빛의 통로가 되는 부분을 동공이라고 하며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여 눈 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홍채이다. 그리고 빛을 굴절시켜 망막에 상이 맺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수정체이고 수정체는 볼록 렌즈와 같이 빛을 굴절시킨다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수정체 옆에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선모체가 있고 눈 속에는 투명 물질로 눈의 형태를 유지해주는 유리체가 들어있다고 했다. 그리고 시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신경을 시각신경이라고 한다. 그림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본다면 A가 각막이 되고 B가 홍채가 되며 C는 동공이고 그리고 D는 수정체이며 E는 유리체이고 F는 맥락막이고 G는 공막이며 H는 망막 중에 황반을 나타내고 있고 I는 맹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K가 망막을 가리키고 있다. 눈의 구조와 기능을 잘 기억을 해주고 빛이 눈으로 들어올 때에 시각의 성립 경로를 알아본다면 빛이 지나가는 경로를 순서대로 적어주면 된다. 빛이 먼저 오게 되면 각막에 닿게 되고 각막을 지나게 되면 수정체를 통과하게 되고 수정체에서 굴절된 빛은 유리체를 통과하게 되고 유리체에서 망막의 시각세포에 도달하게 되면 상이 맺히게 되고
시각신경이 그 사항을 뇌로 전달하게 되면 우리는 물체를 인식하게 된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본다면 빛이 각막을 지나 수정체에서 굴절이 되고 유리체를 통과한 다음 망막에서 상이 맺히면 시각신경이 그 사항을 대뇌로 전달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그 사항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잘 기억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기로 하자. 이번에는 눈의 이상과 교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대표적 눈의 이상에는 근시와 원시가 있고 근시 먼저 살펴본다면 근시라 함은 가까울 근에 보일 시로서 가까운 곳은 볼 수 있고 먼 곳을 못 보는 게 근시란 사실을 기억하고 먼 곳을 못 보는 근시는 수정체가 두껍거나 안구 거리가 긴 사람이 근시인데 이 사람의 경우는 상이 망막 앞에 맺히므로 교정을 할 때는 오목 렌즈를 이용하여 빛을 퍼뜨려서 상을 뒤로 보내주어야 한다. 거기에 반해서 원시는 멀원에 보일 시자로서 먼 곳은 볼 수 있고 가까운 곳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원시이다. 이 사람의 경우는 수정체의 두께가 얇거나 안구거리가 짧을 경우에 원시가 될 수 있고 안구거리가 짧기 때문에 상이 망막의 뒤쪽에 생기게 된다. 그래서 교정을 할 때는 볼록 렌즈를 이용하여 빛을 좀 더 모아서 상을 앞쪽으로 당겨 주어야 한다. 그림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해본다면 근시의 경우는 수정체의 두께가 두꺼워서 굴절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상이 망막 앞에 맺혀서 물체를 못 보게 되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교정을 할 때는 오목 렌즈를 사용하여 상을 뒤쪽으로 보내주어야 한다. 근시는 수정체의 두께가 두꺼운 상태인데 또 볼록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수정체 두께가 더 두꺼워지게 되고 그러면 물체를 더 못 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원시로 내려가 본다면 원시의 경우는 수정체의 두께가 얇아서 빛의 굴절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래서 교정 전에는 상이 망막의 뒤쪽에 맺히게 된다. 이럴 경우에는 볼록 렌즈를 사용하여 상을 앞쪽으로 당겨서 상이 망막에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원시의 대표적 경우로 늙어서 오는 노안이 있다. 달걀을 깨뜨리면 신선한 달걀은 노란자가 볼록하지만 오래된 달걀은 노란자가 옆으로 퍼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수정체도 나이가 들면 탄력을 잃고 얇아지게 된다. 그래서 수정체의 두께를 두껍게 하기 위해 볼록 렌즈, 즉 돋보기를 착용하게 된다. 혹시 부모님께서 핸드폰에 문자를 크게 하시거나 돋보기를 착용하시면 부모님께서 벌써 나이가 드셨구나 라는 생각과 좀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갖길 바란다. 이어서 문제 한 개를 풀어본다면 밤하늘의 별을 보다가 방 안으로 들어와서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었다. 이때 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골라라고 했는데 먼저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곳으로 들어왔으므로 홍채가 확장되고 동공이 축소되어 들어오는 빛의 양을 줄여 눈부심을 막아주게 된다. 그리고 먼 곳에 있는 별을 보다가 가까이 있는 책을 읽기 위해서는 손모체는 수축을 하게 되고 수정체는 두꺼워져서 우리는 가까이 있는 글씨를 읽을 수 있게 된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한다면 손모체와 수정체 관계를 기억할 때 노란 고무밴드를 기억하자. 고무줄은 손모체에 비유를 하고 그리고 고무줄이 만드는 타원은 수정체에 비유를 해보자. 그리고 둥근 고무줄을 양쪽에서 당겨 고무줄을 길게 늘렸을 때 고무줄이 늘어난 것은 손모체의 이완으로 볼 수 있고 고무줄 안쪽 얇아진 타원은 수정체에 비유된다. 고무줄이 늘어나 고무줄의 양끝이 멀어진 것은 먼 곳을 볼 때와 연결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변화를 기억하고 우리가 먼 곳을 볼 때에 손모체가 이완하게 되고 수정체 두께가 얇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자. 여기까지 해서 감각기관 중 눈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기로 하자.